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김영세 전 교육감님이나 또 최성윤 원장님께서 또 도찬 스님께서 저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40년을 충북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전공을 하면서 거기서 유난스럽게도 그야말로 유난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 제가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에 그렇게 오랜 세월에 자리했었나. 그렇게 됨으로써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거기서 배우고 익힌 그것을 저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당께 3년인 것 같다. 제가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도의회에 가면은 적어도 저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 말고 들도 말고 딱 한 번에 걸쳐서 제가 도의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의원 역할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것이 저를 이어나가는 제 후배들한테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도의원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군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평생 공직생활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지 돈으로 따진다면 저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제가 태어난 이 고향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몸을 불살라서 뭔가 진짜 의원다운 의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의원이 도의회에 가서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야말로 그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저한테는 기본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께서도 많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힘이 납니다. 그 힘이 나서 그걸 바탕으로 밤낮 없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한번 몇 가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공약 중에서 조금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몇 가지만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소개를 하려면은 여기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자리도 그렇고. 우선 제가 40년을 교육행정을 근무하면서 늘 이름 그대로 이름은 문제지만 남들이 저를 불리기를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문제가 많다고. 그만큼 모든 일을 할 때 저는 매사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힘들어하고 그런 점이 사실은 늘 미안하게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조금도 쉬지 않고 매사 늘 연구하면서 공직생활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이유가 돼서 제가 지역관리 또는 고향분들하고의 늘 지역에 살면서도 어떤 스킨십이 만남이 부족했다. 그것이 저의 사실은 단점이기도 하죠. 그것은 결국은 제가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하고자 했던 그런 그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열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한번 좀 들어주시고 좀 공감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더욱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우선 교육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교육 부분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시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정평 정보고등학교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정보고등학교를 그대로 둬도 되는가. 정보고등학교 역사를 우리가 대략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옛날에 정평 여고 시절도 있었고 정평 상고 시절도 있었고 지금은 정평 정보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의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정보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특성상 정평 여중과 삼보초등학교 교문을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여중학생들이 물론 고등학교를 좀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다가 과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초중 학생들이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고등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 생활지도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그대로 바라만 봐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도교육청 행정과장 할 때에 저희 지역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난 진천의 광해원 중고등학교에 분리 이전을 지역에서 벌떼같이 나서가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서 결국은 제가 행정과장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어째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도의회에 입성을 하면 물론이고 설령 입성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지역 주민과 더불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는 걸로 족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하고 나서 그 학교가 우리 지역을 교육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그러한 것을 저는 도교육청 주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제가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금 그 기본적으로다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 농촌 지역이죠. 우리가 옛날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지역이 과연 장날 같은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날에 얼마나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지역 경제가 영향을 많이 받고 또 활성화되고 잘 살았고 이런 바탕이 됐는데 요즘은 5일장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가 작년 7월 이후로다가 거의 장날을 빼지 않고 우리 재래시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늘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5일장이 활성화되면 결국은 소상공인도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고 우리 지역 경제도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선순환이 되는 것인데 과연 요즘 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외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농산물을 자체적으로다가 공급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갖다가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수월하게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을 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인삼유통센터도 만들고 했듯이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그걸 센터화해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도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게 한다든지 우리 군부대가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리 군부대가 2개나 있습니다. 군부대의 급식을 하기 위한 그런 식자재도 그 유통센터에서 직접 공급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단체 급식도 거기를 통해서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농민들이 살 수 있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요 근래 아마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증평이 제일 적은 자치단체라고 하는 그런 자주 섞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언제까지 그 주어진 여건대로만 우리가 정치를 할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행정구역을 넓혀야 되겠다, 또는 읍면을 갖다 면을 하나 더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지역에서 일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당연히 맞는 얘기죠. 면이 하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행정기관에서 살림을 더 알뜰하게, 더 열심히, 더 푸짐하게 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과연 면을 하나 더 늘린다고 해서 그게 대수인가? 그게 아니죠. 얼마 전에 저쪽 그 북이면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증평으로 편입해달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계산 사리면 삼거리에 어떤 현수막이 걸렸느냐 하면은 그 홀대받는 우리 사리 주민들이, 삼거리 주민들이 증평으로 가고 싶다, 이런 프랑카드를 갖다가 몇 개씩 내걸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평 주민들이 그네들을 끌어안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행정적으로도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렵다면 우리가 방치해야 되는가? 방치해서는 안 되죠.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있다면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네들을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 증평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곳곳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대서 국회의원님 사모님 와 계시지만 우리 지역 경대서 의원님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경대서 의원님을 앞장세우고 전국에 같은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앞장세워서 법 개정하는 것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하면 그 법을 또는 시행령을 또는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의 군수님이 됐든 또 도의원님이 됐든 우리 지역의 선량들이 앞장서 쓰고 또 지역의 원로분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회의원님이 안 움직여 주시겠느냐, 또 국회에서 그걸 안 받아주겠느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증평의 행정구역을 넓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왜? 그분들이 오고자 하고 있는 거를 갖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덤벼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1읍 2면이 문제가 아니라 1읍 3면 4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